저번에 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설명드렸죠? 오늘 소유권이군요. 소유권 했나요, 조금? 조금 했죠? 개념 좀 조금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통행권 같은 거 했나요? 통행권, 길 문제. 네, 소유권에서, 예, 통행권까지 했구나. 했죠? 그냥 공동소유할 처음인가 보다. 214조.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소유할 처음이죠. 취득시효 얘기 조금 했죠. 예, 조금 얘기, 예, 공동소유. 자, 오늘 진도는요, 11페이지에 보면 소유권에서 이 제3절 공동소유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이 다음에 보면 중요한 파트예요. 어렵기도 하고요. 여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그런데, 자, 공동소유. 자, 사람이 이 소유권을 우리가 물건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물건이다 해서 우리는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물건에는 8가지가 있었죠. 점유권, 소유권,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제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돈을 받을 돈을 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의 물건 잡권제도를 담보제도라고 부르는 담보제도에는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래서 8가지 물건이 물권법에 규정된 물건의 종류다. 그 8개 물건 중에서 동산담보제도를 질권이라 불러요. 질권은 우리가 동산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면 그 물건을 인도해주고 돈을 갚아야 물건을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전당포가 물건 막 돈 빌리는 게 질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질권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요. 자, 소유권 완전 물권이라 부르는데 사람의 소유권의 소유 형태.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어떻게 갖고 있냐? 우리가 뭐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단독 소유라 부르죠. 단독 소유. 뭐 하나의 동산보다 내 혼자 하는 단독 소유. 또 하나는 하나의 물건을 2사람 이상이 함께 가지면 공동 소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 아니면 공동 소유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만 사람에는 우리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불러요. 자연인. 법학에서는요. 우리 같은 인간은 자연인이라 불러요. 또 하나의 사람이 누가 있죠? 일정한 단체지만 등기소 가서 법인 등기가 나면 법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법학에서는 법인이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토지 건물 등을 떼보면 우리 같은 개인 명의로 돼 있기도 하지만 단체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삼성, 주식회사 뭐 현대. 현대니 삼성이라는 게 영리사단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법이라 부르는데 토지 건물 등을 떼어봤더니 뭐 주식회사 삼성, 뭐 주식회사 현대 이렇게 법인 명의로 등이 났다면 법인의 소유 형태는 과연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자, 어느 쪽 같아요? 자, 어느 뭐 토지 등을 떼어봤더니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그 토지 등을 떼어봤더니 뭐 주식회사 뭐 에버랜드, 뭐 주식회사 삼성 이렇게 등기가 났어요. 그럼 그건 단독 소유일까요? 공동 소유일까요? 법인의 소유 형태는 단독 소유라 부르는 거예요. 법인의 소유 형태는 그 주주들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그 법인이라는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 소유에는 3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 3가지 공동 소유. 하나는 법학 용어예요. 공유라는 것이 있고, 공유. 또 하나의 공동 소유에는 합유라는 게 있어요. 합유. 합유가 있고, 또 하나는 총유라는 게 있어요. 공동 소유 형태 다 또가 세가 나눠진다. 공유, 합유, 총 나눠지는데 어느 토지건물 등기를 떼어봤더니 뭐 여러 명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공유인지 합유인지 총인지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공동소를 공유하고 총으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민법에 없어요. 뭐 이거는 공유, 이건 합유, 이건 총유 나누는 기준은 없고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항상 우리는 토지 건물만 상상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만. 하나의 토지를, 한 필지 토지를,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는가? 인적, 이렇게 얘기해. 인적, 결합의 강도에 따라 나눠진다. 인적 결합 강도. 함께 가진 사람끼리 얼마나 그 결속력이라는 것이, 이 결속력이 강하냐, 약하냐. 함께 갖고 있는 사람끼리 단체, 우리나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단체 의식이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단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총유화되는 것이고요. 함께 하였지만 공동체보다는 내 개인이 더 중요해요. 우리 함께는 가졌지만 우리 전체 이익보다는 내 개인이 더 중요하더라. 그럼 결속이 약한 거죠. 약하면 약할수록 공유가 되는 거고요. 합유는 중간이 돼요. 그러면 총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총유는 토지 건물만 늘 상상하고 있어요. 보통 뭐가 총유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총유가 이 종종땅이에요. 종종땅. 종종땅, 문중땅 또는 교회, 뭐 교회도 토지 건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사찰 또는 동창회 또는 향후회. 우리가 이렇게 뭐 북한에 내려오신 뭐 북청 향후회 이런 분들이 뭐 고향을 못 가니까 뭐 산소라도 쓰자 그래서 휴전선 갖고 연천에 2명 5만 평을 샀다. 그러면서 돈을 공돈을 거둔 거죠. 그래서 뭐 북청 향후회 이런 데가 토지건을 가진 형태로 우리가 총유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데를 뭐라 부르냐 법률용어로 종종이니 향후회니 교회니 사찰이니 이런 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불러요. 사단. 뭐 사단이니 재단이냐는 천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사단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모임이나 뜻. 사람의 모임. 사람의 모임은 사단. 재산의 모임은 재단이라 불러요. 그런데 왜 앞에 사람의 모임은 사람의 모임인데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의 모임인데 왜 권리 능력 없다라는 말을 붙이냐면요. 이런 사람의 모임이지만 법인 등기가 안 난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교회도 뭐 순무금교회, 뭐 영락교회 큰 교회들이 법인 등기 났단 말이에요. 등을 떼어봤더니 뭐 토지건물 등기부에 사단법인 순복음교회, 사단법인 영락교회. 그러면 교회 지금 법인 등기 났잖아요. 그럼 그 법인에 채용되면 단독소가 되는 거고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법인 등기가 안 난 교회. 그런데 또 종종도요. 굉장히 재산이 많고 땅이 많은 종종들은 법인 등기 난 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울 서초동 가면 그 법원 앞에 그 검찰청 법원 앞에 보면 그 동네 정치들 땅이 거의 그 땅들이 다. 그래서 그 법원 유치할 때 그 동네 정치들이 땅을 기부한 거예요, 무상으로. 그 개발이 되면 그 앞에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 많잖아요, 거기요. 그 변호사 사무실들이 종종 땅 외신 게 많아요. 근데 그런 법인들은 사단법인 등기 낸 종종이 있어요. 사단법인 동네 정시 무슨 파. 그럼 들떠봤더니 사단법인 동네 정시 무슨 파. 그럼 그거는 종종 땅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단독소유가 되는 거고 법인 등기가 안 난 종종. 조계종에 등록이 안 된 사찰. 이해되시죠? 법인 등기가 안 난 뭐 교회. 이런 데가 토종을 하는 형태를 총유라 부르는 거예요. 총유. 자, 그거를 법인 등기가 안 난 단체를 법학용어로 거리 넣으면 사단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종종 땅, 그럼 여기 총유 그러면 종종 땅만 생각하세요. 거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죠. 거의 없고요. 이 종종 땅인데 주로. 이 총유는 잘 봐보세요. 이 공동소 형태, 토지건물 등기일 때부터 종종명으로 돼 있더라. 개인이 있고, 우리라는 공동체, 단체가 있다면, 뭐가 중요한 거냐, 총유는 단체가 중요한 거야, 단체. 단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공동 목적 달성이 아주 강한 거예요. 뭐 개인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우리 공동 목적 때문에 모인 단체인데, 그러면 단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 법화를 배울 때, 요 개인을 뭐라 부르냐, 요 개인을 항상 지분이라 부르죠, 지분. 내 목. 내 개인의 목. 지분. 그런데 총유는 개인의 목인 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야, 우리 종종 땅이 20만 평이 있는데, 우리 총 정원의 수가 200명이니까, 나도 200분의 1. 200분의 1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지분이 있다면 n분의 1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야. 200분의 1로 나눠달라. 분할해달라. 이 말 할 수 있는데, 총유는 전체로 재산은 있을전정, 단체로선 재산 인정할전정, 개인의 목인 지분이 없다.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총유 부동산은 상속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종 땅이 참 많은데, 아버지도 종원이고 나도 종원이란 말이야.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두목되는 거냐? 나는 우리는 뭐 사촌지가 아니지만 우리는 형제가 2명밖에 없지만 우리 사촌은 8명이야. 그럼 거긴 우리보다 인원이 많으니까 더 권리가 많은 거냐?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목이 있다 그러면 뭐 n분의 1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한 두목이 되는 거고, 사촌들이 더 많으면 많은 집들이 더 유리한 거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그만이지, 총유는, 상속이란 말, 이게 지분이 없기 때문에 상속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총유는 개인의 목, 이게 개인의 목이 내 목이에요. 개인의 목인 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유는 분할 청구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분할 청구.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 개인의 목이 있다면 나는 달라. 우리 정원이 200명이니까 나도 200분의 1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정정 땅을 팔든 뭐 하든, 분할해달라. 이 말 할 수가 있는 내 목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전체로 재산될지언정 개인의 목이 없기 때문에 총유 부동산은 뭐가 안 된다? 분할 청구가 안 돼. 분할해달라. 내 목을 나눠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근데 총유 부동산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총유 부동산도 이런 얘기를 해요. 등기, 신청, 적격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걸 아직 등기법 안 배우시지만, 등기, 신청, 능력은,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그냥 줄여서 등기 능력은 그렇지만 인정된다고 그래요. 이거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종종 땅, 문종 땅도 대표자만 정하고 있다면 직접 이 단체 명의로, 이 단체 있잖아요. 이런 권리 넘는 단체 명의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 낼 수 있다는 거, 등기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우리 종종 땅이 있는데 등기 낼 수 있느냐? 등기소 와서 이 토지를 소유자 남양홍 씨, 문정공파, 양촌문종, 대표자 홍남기 이렇게 등기 낼 수 있겠느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북청향후에 이렇게 등기 낼 수 있어요. 이 단체 명의로 등기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등기 능력은 있다리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고 공동체에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목인 지분이 없다. 요 정도 아시면 돼. 그렇죠. 교회 재산, 법인 등기하는 교회 사찰 종종 땅을 총유라 부른다. 요 정도. 요 정도만 알면 돼. 왜? 시험 문제고 두 번쯤 나왔는데 요 정도 묻는 거예요. 요 정도 여기는. 근데 합유라는 게 있어요. 토지건물 등을 떼어봤더니 여러 명 이름이 돼 있는데 합유라는 건 뭐냐? 합유. 이건 합유부동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총유는 지울게요. 합유는 개인이 있고 개인이 있다는 건 내 목, 지분이요. 지분, 내 목,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개인도 인정해요. 개인도 인정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 내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전체 공동체 이익, 이 단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합유는 토지 건물 여러 명 함께 가졌는데 함께 가진 사람끼리 공동 목적 달성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공동 목적 달성 때문에 토지 건물을 한번 같이 가진 거야. 이 공동 목적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합유도 개인은 인정한다. 개인이 인정된다는 것은 내 개인의 목을 지분이라 불러. 합유 지분, 내 목이 있어요. 인정돼요. 자, 인정되는데 우리가 합유가 보통 뭐가 합유냐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민법상 조합재산, 조합. 이 조합원들 있잖아요, 조합. 이 조합재산을 우리가 보통 합유라 불러요. 이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민법상 조합재산을, 우리는 합유관계라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조합 표지 민법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잘 봐보세요. 토지 등기를 떼어봤더니, 토지 등기부의 소유자란에, 농협, 축협, 수협,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등기 났어요. 근데 농협이니, 축협이니, 수협이니 하는 것은 법인 등기하는 조합이에요. 농협이, 축협이, 수협이 다 법인 등기 났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 등기 나버리면 걔들은 법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법인이라 부르면 단독 소유되는 거거든요. 농협의 수협에 단독 소유되는 건데, 민법 조합이라는 것은 법인 등기가 안 난 우리가 조그만 소규모의 이익 집단이 있어요. 이익 집단. 어떤 이익 집단이 있어요. 처음에 공동 목적을 뭉친 이익 집단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논산 딸기 장목반, 고창 수박 농민회, 이런 게 법인 등기는 안 났단 말이에요. 법인 등기 안 냈지만, 우리가, 딸기를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공동 출하, 공동 판매해서 품질 관리 잘해서 우리가 공동 이익을 한번 달성해보자. 그러니까 딸기 농사 지금 열심히 모여서 논산 딸기 장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딸기 장목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업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뭐 얼마 출자하자. 그러니까 10집이 어느 집은 3천만 원을 냈고 어느 집은 뭐 1,500을 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4억을 거뒀어요. 그 4억을 거둬 뭐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직판장 하나 개설하자. 딸기 직판장. 그래서 뭐 수원 인근에 조그만 이렇게 점포를 매장을 하려고 샀어요. 샀다는 얘기를 소유권 이전되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유권 내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전되게 내면서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형태가 뭐냐? 그 소형태가 합유라 부르는 거예요. 합유. 그걸요. 조합원들의 소형태를 합유라 부르는 거예요. 조그만 이기 집단 얘기예요. 뭐 딸기 장목반, 고창 수박 농민이 토지 건물을 샀더라. 또 창고 짓기 위해서 공동 창고 우리 서서 뭐 물류 보관하자. 그러니까 뭐 토지를 매입했더라. 창고를 쳤더라. 그럼 토지권을 갖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합유라 불러요. 근데 합유는 내 출자한 만큼 개인의 목인 지분이 있어요. 합유 지분. 이 합유 지분은 출자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4천 낸 사람이랑 2천 낸 사람은 그 조합의 지분이 다른 거죠. 개인의 목이 있어요. 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분은 인정하지만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인정하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인정은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는 개인의 목인 지분은 있다.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 내 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체 재산만 종종 재산으로만 인정하지 내 개인의 목은 없어. 지분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출자 지분이 있는데 그런데 개인의 목인 지분이 인정되더라도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합유 지분도 상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따지면.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도 딸기 장목반에 가입하셔서 조합원이 됐어요. 출자금을 3천 냈단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딸기 장목을 갖고 있는 지분이 만약에 10분의 1이었다 칩시다. 그 지분 10분의 1 자식들한테 상속 안 시켜줘요. 왜 상속을 안 시켜주느냐. 돌아가신 아버지 목을 상속시켜줘야지 그러면 이거 상속시켜줘 버리면 이 공동 목적이 다 깨지는 거야. 아, 딸기 농사 짓는 사람만 이 딸기 장목반 지분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갔다고 해서 서울에서 직장 사는 내가 논산 딸기 장목반 지분 10분의 1 가져가고 한 분 돌아가셨더니 부산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그분의 자식 가져가 버리면 어느 순간에 딸기 농사 짓는 집 없지요. 공동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딸기 농사 짓는 사람만 집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속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 건 없다는 거야. 억울할 거는 우리 아버지의 그 합유 집은 상속 안 시켜주지만 다른 조합원들이 상당 가격으로 그걸 인수해 줘야 돼 이렇게요. 그러면 평가를 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자 우리 딸기 장목반의 총 자산이 5억인데 부채가 2억 아니냐? 그러면 3억의 가치가 있잖아요. 3억의 가치 중에서 이분이 10분을 갖고 있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다른 조합원 9명이 그걸 인수하면 3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당 금액으로 다른 조합원들 인수를 시킬지언정 상속은 안 된다. 또 개인의 목인 지분, 우리 아버지 목이 있어요. 합유지분, 출장 금액은 있지만 또 역시 그것도 원칙은 분할 청구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싸웠어요. 싸워서 탈퇴하겠대. 나 가입 탈퇴한다. 탈퇴할 테니까 내 목, 내 지분 있잖아요. 10분의 1. 그거 해당되는 만큼 빼달라. 분할해달라. 재산을 나눠달라. 이게 왜 안 되겠느냐. 이 분할을 해버리면요. 딸기 장목반 다 와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마음 변했다고, 야, 저기, 내 목 빼줘. n분의, 내 10분의 1 지분만큼 재산용해달라. 그러면, 다 와야 되잖아. 공동 목적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 청구가 안 돼요. 내 목이 있더라도. 분할 청구가 안 돼. 언제 가서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예외, 원칙은 안 되고요. 원칙은 분할 청구라는 말이 안 되고, 언제가 받냐면, 이 조합이 해산했어요, 해산. 그래서 딸기 장본 만들어서 열심히 돈 걷어서, 공동 창고 짓고, 직판장 매입해서, 직접 이렇게, 딸기도 판매하고 했어요. 잘 됐나요? 잘 안 됐나요?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이런 거 잘 된 걸 못 봤어요. 이런 거 잘 되겠다. 그래서 다 망했어요. 야, 이렇게 하느니 빚만 잔뜩 지고 안 되겠다. 농협에서 또 융자 받은 것들도 있어. 그럼 저 해산해봐요. 해산했더니 총 출자한 금액은 3억인데 빚 정리하고 뭐하고 남았더니 5천 남았더라. 그때 가서 이제 10%씩 500만씩 나눌 수 있어요. 조합이 해산됐을 때 예외적으로 이제 분할이 되는 거야. 이때는. 또는 합유물이 합유하는 토지 건물이 양도였다, 양도. 나머지 팔았어요. 그래서 직판장 개설해서 한 2년간 영업했는데
영업도 안 되고 지지부진해요. 근데 그 상가 점포 매입했잖아요. 그 딸기 장목반, 집 한 장 쓰려고요. 또 상가값은 좀 올라갔고요. 팔자 차라리. 팔아서 5억 나왔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2억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분대로. 그러니까 합의는 공동 목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분할 청구 안 되지만 조합이 해산할 때 합의하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때는 분할 수는 있다. 그때 가서는 원칙은 안 된다. 근데 세 번째 합의는 합의재산은요. 뭐가 안 되냐면요. 등기, 신청, 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이. 저 이거 기억하셔야 돼. 등기 신청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단체 명의로 조합이잖아요. 딸기 장목반, 고창수가 농민의 무슨 장목반 이 단체 명의로 등기를 낼 수가 없어요. 참 독특하죠. 등기 떼어봤더니 토지건물 등기의 소유자 고창수방 농민의 소유자 무슨은 딸기 장목반 이렇게는 등기 안 받아줘요. 등기소에서. 그럼 어떻게 등기를 내느냐? 이 등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합유자 이렇게 얘기해요.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래야 등기를 받아줘요. 그럼 만약에 뭐 논산 딸기 장목반 이런 식으로 토지건물 등기 소유권 등기 안 받아주고요. 조합원이 10명 있다라면 아까 매장 샀죠. 점포 샀어요. 집 한 장 하려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자 그 조합원들 이름 10명 다 적어야 돼요. 개인 명의를 김아무개 이아무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걸 다 적어줘야 돼요.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내야지 단체명 등기 받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뭐란다는 점이에요. 아까 총유 그럼 종종 땅은 개인의 목인 지분은 없지만 단체 명의로 종종 명의로 향후의 명의로 교회 사찰 명의로 등기 받았나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등기 떼어보면 소유자 남영시 문정팔이 등기 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는 등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체 명의로 등기 낼 수가 없고 조합원은 개인 전원 명의 등기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등기 떼어봤더니 사람 이름이 한 30명 나오네? 소유권 이전 소유자는 한 30명 나와. 그럼 이게 합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합의는 등기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하고 반드시 등기부에 합의인 취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그래야지 합의를 인정해요, 이게. 그러면 사람 이름 30명 쭉 나오더니 그 맨 밑에 합의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조합재산이구나. 그러면 개인의 목인 지분은 다 등기 나 있더라도 이게 상속은 안 되는 거구나. 이 지분이 있더라도 이 단체가 유지되는 동안은 내 지분이 있다고 해서 재산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거구나. 요때만 되는구나. 합의는 단체 명의로는 등기 안 내는 거고 합의자 개인 전원의 명의 등기 내야 되는 거구나. 또 토지건물 등기 합의일 때는 합의인 취지를 등기부에 기재해줘야 되는 거구나. 합의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동소유에는 공유라는 게 있어요. 공유. 뭐 공유란 말로 우리가 뭐 많이 듣지요. 공유. 뭘 뭐 공유한다. 뭐 요즘 뭐 자료를 공유한다. 뭐도 공유한다 많이 써요. 근데 이게 공유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토지건물 등을 떼어봤더니 단독명의 어떤 사람 단독명이 되지 않고 여러 명 사람 명으로 돼 있더라. 그럼 99% 공유예요. 그게 거의. 근데 공유는 잘 봐보세요. 개개인을 인정해요. 개인을 인정해요. 개인 있고 단체.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체. 이 전체 공동체가 있다면 뭐가 중요한 거냐? 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해요. 우리 전체 공동체 이익보다는 내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개인이란 말 우리가 뭐라 불러내 제가 내 지분이 더 중요해. 그럼 공유는 여러 명이 토지를 함께 가졌더라도 함께 가진 사람끼리 공동 목적 의식이 이 공동체 우리란 단체 의식 전체 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거야. 아주 약한 거예요. 함께나마 가졌을 뿐이지 우리 전체 이익보다 내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은 뭐고 공유 지분이나 뭐 내목 이 지분이 중요해요. 그러면 3명의 사람이 있지만 공유는 공동 목적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약해요. 희박해요. 내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함께만 갖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단독 소유에 더 가까운 형태예요. 내 개인이 중요하지 전체 이익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합유는 내 개인 인정한다. 내 출장만 그 지분 인정한다. 그 지분 인정하지만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해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총유는 공동체가 아주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해서, 공동체가 강해서요. 근데 개인이라는 지분은, 개인은 인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로지 전체로 재산 인정하지만 개인의 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체가 가장 강한 거지, 이게. 얘는 중간이고, 공동체가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유 지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유는요, 이 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왜 공동 목적 달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여러 명이 함께 가졌을 뿐이지, 내가 내 지분, 내 권리죠. 내 권리 행사하는데 큰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어느 토지 건물에 공유 지분 3분을 갖고 있었다면, 돌아가시면 자식이 3명이라면 3명의 상속인에게 9분의 1씩 당연히 상속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속될 수 있다. 또 공유는요, 언제든지 대원칙이에요.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가 돼.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야, 내가 토지가 2,0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내가 공유집은 3분의 1 갖고 있어요. 야, 나누자. 분할하자. 그럼 반대 분할해줘야 돼. 매매에서 대금을 매각해서 분할하든, 현재 땅을 3분의 1씩 그냥 분할해서 단독으로 만들든,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할 청구하면 이따 배워요. 분할 청구하면 반드시 다른 공유자들은 반드시 분할에 응해줄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임야가 5,000평짜리 땅이 있는데, 10명이 공유하고 있어요. 등기 때 보더니 공유 지분 등기 났어, 10분의 1씩. 근데 나머지 9명은 분할을 원치 않아요. 근데 한 명만 자꾸 분할하자는 거야. 나 회의 열었어요. 저 다수결로 결정해. 9명은 다 분할 원치 않고 같이 갖고 있자는데, 너 혼자 그러니까 분할 못 해줘. 이런 말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분할 청구하면 반드시 분할 응해줄 의무가 있다. 분할 협력해야 돼요. 안 나눌 방법이 없어요. 분할이 돼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공유는 만약에 이 공유한 토지 건물의 사용수, 이게 다 법조문에 있는 얘기지, 법정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공유물의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유한 토지가 있다면, 공유한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 수익할 것이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분 비율로. 지분이 더 많으면 더 사용 수익권이 많은 거예요. 똑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야. 지분 비율로. 또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의무 부담.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주로. 얘들은 어쩌나 한 번씩 그냥 지나한 말로 물을 정도고, 이게 빠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맞아. 네. 대한민국 토지 건물 등기부 중에서 여러 명이 함께 가진 거에 99% 제가 공유를 했어요. 이건 합유는 사례가 드문 거예요. 이거 사례가 거의 드물고, 총유는 종종 땅이니까 개인의 목인 지분이 없잖아요. 지분이 없으니까 종종 땅이 매매되기 전까지는 아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개인의 권리가 있어야지 뭐 하자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한번 해보지. 대부분 이건데, 공유하는 토지 건물에 의무 부담, 공과금이 나오면 어떡해요? 공과금이 나오면. 세금이 나와서 세금이 한 2천만 원. 그럼 뭐든지 지분 비율로 부담하는 거죠. 지분 비율로. 당연히 지분 비율로.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토지가 5,0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공유하는 토지. 근데 다들 지분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공과금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이 안 내, 돈 없다가 안 내는 거야. 이 사람아, 돈이 없어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세금이 나왔는데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사니? 돈 없대. 그럼 의무부담은 지분 비율로 해야 되는데, 공유자 중 1인이, 한 사람이 이 의무부담을 만약에 1년 이상 지체한다면, 1년이 지나도록 공과금을 안 내, 자기 목을 1년 이상 지체되면 우리 법정에 뭐라 됐냐?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은 너랑 함께 못 갖고 있겠다. 이거 안 내잖아요. 분명히 법조문에 의무부담 지분비율을 내라는데 1년 이상 안 내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 너랑 함께 못 가죠. 그래서 얘 지분을요, 이렇게 얘기해. 공유 지분 매수 청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너 함께 못 가지니까 팔고 떠나. 네 집은 팔고 떠나라니까 상당 금액으로 상당 금액하고 감정평가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팔고 떠나라. 이걸 행사해버려요. 그럼 안 팔면요. 못 팔아 그러겠지 걔가 당연히. 그럼 법원에 쳐. 판사님 얘가 1년 이상 지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금액으로 팔고 떠나라. 같이 못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응하지 않습니다. 팔으라는 판결고 합니다. 그럼 팔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무부담은 얼마 이상 지체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지체해버리면 자기 공유집은 다른 공유자한테 매청구 당해버리면 안 팔래 안 팔 수가 없어요. 안 팔면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강제로 팔고 떠나게 만드는데 이런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해보세요.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이 공유물에 대해서 만약에 공유자 중에 1인이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사망. 우리가 같이 토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사망해버리면 그 사람의 그 공유 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의 공유 지분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토지가 있는데 친한 친구 3명이 보통 이게 다 공유예요. 친한 친구 3명이 돈 1억씩 같이 내서 땅을 같이 샀어. 혼자 사긴 벅차니까. 그 등기를 공유 등기 냈겠죠. 집은 3배씩 있는 거야. 갑자기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분 비율로 기속한다.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지분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망하면. 이런 제도 참 독특하죠. 원래는 우리가 상속인 없이 무슨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 재산은 국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속 재산이 그런 거예요. 뭐 형제자매도 없어, 뭐 사촌이네 친족도 없어, 처자식도 없어. 그러면 국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공유지분만은 상속이 사망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돌아가는데 어디 돌아가냐?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지금 특징이 뭐예요? 공유는 뭐든지 지분 비율로야. 그러니까 의결권이야. 야,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하자. 결의하자. 의결하자. 의결권. 결의하자. 맨날 싸움만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지금 그래요. 공유하는 토지인데 누가 한 토지를 2년만 임대달래요. 그러면 임대 주면 땅값 지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요. 야, 그거 괜히 임대 줬다가 나중에 뭐 돌려주니 안 돌려주니 뭐 어쩌냐. 골치 아프게 내비둬. 내비두면 뭐하니. 이자라도 좀 뽑아야지. 쌈났어. 그럼 어떻게 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결권은 항상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의결권은요. 의결권은 똑같은 게 아니지. 1인 1표가 아니지. 뭐 머릿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결정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분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이라면 5분의 3짜리 난 찬성이야. 그럼 2명 반대하더라도 통과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결권도 지분 비율을 갖고 있는 거지 1인 1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유는 그러니까 공유는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지분 비율이야. 내 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뭐든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공유 지분은요. 이런 것도 참 특이하죠. 이런 거는요. 이런 것도 특이하지. 근데 공유에서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공유 지분이요. 내 목. 이 공유 지분을 나 만약에 어떤 토지 등기를 떼봤던 내 지분이 뭐 3분의 1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등기 다 있어. 근데 등을 떼어봤더니 사람 이름은 3명이야. 응? 소유자는 하나야. 홍남기, 김아묵에 이하묵 3명이 나왔는데 지분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등기부에.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공유지분 이것이 등기부가 기재가 돼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다 똑같은 거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나왔어요. 10명 나왔는데 등기부 밑에 사람 이름 소유자는 10명 나왔는데 아무 기재가 없어요. 공유인지 합유인지 뭔지 아무 기재가 없어요. 그러면 다 공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합유는 아까 민법에서 조합제 합유라고 했죠. 조합원들. 합유인 취지를 꼭 기재해줘야 돼요. 밑에 합유임 이렇게 적어줘야 돼. 등기부에. 근데 합유인 취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다 공유로 추정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 공유로 봐버리는 거예요. 공유로 추정한다. 자, 또 지분이 등기가 안 되면 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또 합유인 취지가 기재되지 않으면 다 공유로 봐버리는 거 이렇게요. 이걸 추정하다 돼 있는데
이 공유지분은 내가 남한테 나 혼자 단독이라는 얘기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동의받을 필요 동의 없이 단독으로 남한테 담보 제공한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내 집은 3분의 1 저당 잡힐 수 있어요. 땅이 5,000평이 있는데 내 집은 3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5,000평 토지가 3분의 1의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5,000평짜리 임야가 굳이 말하자면 5억 정도 감정평가가 나오는, 공시가 나오는 땅이에요. 그럼 내 목이 적어도 1억 몇천 원 되는 거잖아요? 돈이 아쉬워요, 돈이. 한 돈 5천 원 급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내 공유집은 3분의 1 저당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어요. 공유지분에 저당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다 만약에 5천만 원 못 갚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저당권자가. 5천만 원 안 갚으면 그 땅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그 공유집은 3분의 1을 경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경매하면 경락받아서 3분의 1의 권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공유지분은 돈 빌려 저당 잡힐 수 있다. 그러다가 돈 못 갚으면 땅을 경매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은 3분의 1을 경매하면 되는 거니까. 또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남한테 이거를 처분할 수 있어요. 내 공유집은 3분의 1. 야, 등기에 떼어봐라. 내 공유집은 3분의 1이 있는데 돈이 급해서 그래. 너 집은 내 3분의 5천만 원만 내 팔게. 그럼 매매해서 내 집은 이전 등기해가면 돼. 다른 공유자들이 난리 났어. 친구들이. 야, 이 사람아 우리가 땅을 같이 친구들이 샀는데 이 다음에 야 여기 전원주택 같이 이렇게 3개 져서 재밌게 살아보자. 일단 대지를 사야 될 거 아니야. 땅을 샀어. 근데 공유집은 3분의 1을 팔아버리겠대. 아, 다른 애들이 그러면 우리 땅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갖는 거 아니냐? 반대야. 니네 반대. 그럼 뭐 이건 다 처분할 수 있어요. 공유지분은 굉장히 자유로운 거야. 내 개인의 목인증은 내 마음대로 임의로 자유롭게 남한테 이전, 처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돈 빌려 자동 잡힐 수 있고. 이게 자유로워요, 이게. 근데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합유지분은 이게 안 되겠지, 당연히, 합유는. 왜 뭐 공동목적이 있어요. 조합 공동목적이 있는데, 지분을 상속도 안 시켜주는데, 내 합유집을 남아 처분하려면 자유롭게 안 되겠죠. 조합원들이 내 집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하면 다 무효예요. 아주 공유집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유지분 이야기인데, 근데 공유물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랬어요. 토지등기를 떼어봤더니 사람 이름이 여러 명 소유자 나왔는데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다면 전부 다 공유로 봐버리는 거야, 공유. 합유를 꼭 합유임, 이렇게 적어줘야 돼. 아니면 다 공유로 봐버리는 거야. 근데 이 공유물에 관리행위는 어떻게 되냐, 관리행위. 관리행위라는 건요, 공유하는 토지 건물, 자, 보세요. 공유하는 토지 건물의 관리행위라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남한테 임대 주는 거, 임대차. 공유하는 토지 건물 남한테 임대 주는 거. 이걸 관리행위라 불러요. 임대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 과반수의 찬성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공유집은 과반수만 찬성하면 토지 건물 임대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어요. 과반수. 그래서 임대로 들어온 건요. 들어온 건 지분비율로 나눠야지. 수익의 배분은 여기 봐. 사용 수익의 배분은 지분비율로. 그래서 월세가 500 들어와요. 그러면 공유집은 5분의 3 가진 사람 300, 5분의 1 가진 사람들 100만 원씩. 그렇지만 어쨌든 전의 동의 필요 없어. 그럼 내가 임차인인데 뭐 얻으려고 그래요. 건물 상가든 점포든 사무실이든 뭐 얻으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싼 편이야. 건물 등을 떼어봤더니 토지 건물 등을 떼어봤더니 소유자나 이름이 5명이 나와. 5명이 나와 있으면 내 입장에 임차 입장에 임대계약서에 그 5명 전원에 도장을 찍어달라. 그냥 딴소리 할까봐. 근데 한 사람이 그래요. 아니 2명은 반대하는데 예를 들어 임대는 반대하는데 우리 3명이 찍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3명이 지분을 봐야 돼. 지분 합친 것이 얼마만 넘으면, 과반수 넘으면, 난 정당한 임대차고, 정당 임차인이지,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래. 나는 도장 찍어준 적 없어. 왜 나는 동의 안 했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있어서 무단점이고, 불법점이고, 넌 정당 임차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아라. 과반수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뭐 내가 중개업 같은 걸 하는데, 난 처음 봐서 당황스럽게 어느 사무실 건물 등기가 33명이 등기가 났어? 근데 지분이 다 기재돼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동의 할 필요 없어. 도장 찍는 거. 임대인 난에. 뭐만 찍어오면 돼. 과반수. 근데 5명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지분이 뭐 조금씩이고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이상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도장 한 명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건 정당 임대차다. 이렇게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되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공유물을 남한테 처분할래, 처분. 공유의 처분행위. 처분행위가 남한테 팔아먹는 거잖아요. 처분행위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등을 떼어봤더니 공유자가 10명,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란에 공유하는 토지 매물로 나왔어요. 10명이라면 다 적고 도장 다 찍어야지. 한 명이라도 도장 못 받으면 그 매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과반수가 안 돼요. 한 명 빠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관리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관리행위, 처분행위 달라요, 이렇게요. 자, 세 번째는 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불러요. 보존행위. 보존행위라는 건요, 누가 공유하는 토지 건물을 침해했어요. 막 우리가 공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내려가 봤더니 난리가 났어. 공유하는 토지에 누가 무단으로 막 공장을 설치하고요. 공유하는 토지에 비누하우스 짓고 막 경작해요. 다른 공유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우리 공유하는 토지를 동의도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왜 방치했더니 다들 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인간관계가 있어서 말 못한대. 나는 우리 당숙이래 그분이. 나는 같은 동네 사람이라 뭐 좀 쓴다는데 뭐 놀리는 땅. 말 들으라네요. 난 불만이에요. 나 혼자 쫓아가서 야 다 때려부셔. 다 철거해. 왜 사용하는 거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어.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보존행위에 누가 공유를 침해했을 때 나 혼자 쫓아가서 단독으로 다 철거시켜버리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 보존행위 할 때도 다른 공유자도 동의를 받고 과반수가 있어야지 행사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나 혼자 단독으로 가능해요. 남이야 하든 말든 나 혼자 쫓아. 내 집은 20분의 1 있든 30분의 1 있든 지분의 1만 갖고 있으면 다 쫓아가서 토지 전부를 반환하라.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를 뭐 해라. 이 단독으로 가능해요. 단독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단독으로. 내가 행사했어. 그랬더니 그 사용한 사람이 그래. 야, 다른 공유자들 왜 가만히 있는데 왜 너 혼자 설치고 난리야? 알았어. 너 집은 얼마?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인데 이게 200평짜리 땅이야. 그럼 네 권리 2분의 1 있으니까 10평이야 10평? 근데 10평 내가 철거해야지. 10평 내가 안 쓸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즉 보존행위는 남이 하든 말든 공유지분 가는 사람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전원을 위해서 내 목만 내 지분만큼만 철거해라. 내 지분만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전원을 위해서 전부를 철거해달라. 전부를 반환하라. 전부를 뭐 해달라.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분 20분에 있다가 20분의 1쪽만 안 쓰면 되고 20분의 1쪽만 철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행위는 누가 공유 토지건을 무단으로 침해했을 때 남들이 하던 말 나눠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내 목에 해당되는 지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철거하라. 전부를 반환하라.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요 정도가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내용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요. 요런 게 요게 공유다. 근데 왜 공유가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이 우리가 공유가 많아요. 대부분 거의 90% 제가 공유를 합의는 거의 사례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공유가 뭐가 공유가 많냐. 요즘요. 이 토지 건물 등기 떼어보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같이 돈 내서 건물 안 사요. 요즘 세상은. 70년대는 안 그랬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친구들끼리 토지도 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안 해요. 사람들이 안 믿어. 형제끼리도 안 해. 야, 형제끼리 야 돈 내서 땅 사자. 안 사. 근데 공유가 왜 많냐? 원투는 원치 않는데 왜 공유가 많냐면요. 아직까지도 우리 법조문에 상속재산은 공유를 한다. 이것 때문에 공유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속법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토지 건물은 상속은 돌아가신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 부모님 딱 돌아가신 순간 아버지면 모든 임야 전답 모든 부동산은 상속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공유가 돼버리는 거야.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이 이제 공유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등기하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공유야. 그런데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법 제정이 언제 됐냐면요. 1958년.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가 58년에
제정된 이 민법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물론 한두 군데 조금씩 개정됐지만. 그러니까 시행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지금 우리 민법을 시행하는 민법은 이미 55년이 된 거죠, 55년이. 근데 58년에 제정하면서, 제정이 좀 늦었죠. 해방이 1945년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 유괴동남 만나고, 뭐 휴전이 있고, 뭐 난리 버거져 버렸어요. 근데, 맞아, 야, 빨리 민법을 제정하자. 근데 58년에 다 제정을 나서 한 조문이 남았어요. 우리 조문이 1118조문이에요. 전체 민법 조문이. 근데 민법은 한 조문 한 조문이 다 우리 사회생활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 실생활을 조사해야 돼요. 조사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합리적인지 다 한 점 한 점 만들 때마다 다 조사를 한 다음에 만들어야지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한 조문이 남았어요. 이 조문이 1117조문을 만든 거야. 한 조문을 채워야지 이제 공포를 하는데 이 한 조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하고 6개월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 묘역에 있는 상속재산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등기하지 않아도 이거를 공유로 할 것이냐, 합유로 할 것이냐, 총유로 할 것이냐. 이 지분, 개인의 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야, 이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공유로 하면, 공유는 공동 목적보다 내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속 지분이 이제 공유가 돼버리면 다른 형제들은 상속 때문에 싸우는 거 원치 않아요, 법원에 가서. 근데 한 명이, 내 목 나눠줘, n분의 1. 야, 이 사람아, 이거 선산인데, 아버지면 있잖아, 선산에 조상인묘도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타라서 분할을 하니?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내버렸어. 법원에 소송을 내버렸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 분할, 상속, 언제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응하지 않으면요. 소송을 하는 거지. 그럼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애들은. 쫓아가세요. 판사님, 우리 상속이 형제 8명인데요. 8남매요. 얘 한 명만 그럽니다. 우리는 분할 원치 않습니다. 나눠줘, 무조건. 왜? 이거 형사권에 불러. 1인이라도 분할 청구가 반드시 분할 응해줘야 되는 거야. 다 법원 나와서 분할 시켜줘야 돼. 그거 반드시요.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유를 하면 형제끼리 개판되고 가족 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로 하자? 합유로 하자. 합유로 해버리면 개인의 목은 인정하지만 분할 청구란 말이 없었잖아요. n분의 1 나눠달란 말 못하잖아요. 이 다음에 그것이 양도 처분됐을 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중간에 안 되잖아요. 공동목적 중용시효이다. 개인의 목은 인정하지만 개인보다는 전체 공동체 중용시효이다. 그러니까 분할 청구란 말도 없잖아, 거긴요. 이걸로 하자. 이 싸움이 논쟁이 붙은 거야. 근데 우리 법은 어디 법이에요? 이 독일법이에요, 독일법. 이 독일에서 이 공동소유를 얘들도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상속자 합유로 한다 돼 있어요, 합유. 형제끼리는 절대 싸울 수가 없어. 소송이 이러려 할 수가 없어요. 법원 와서 상속재단 분할 청구소송 제기한 거 안 받아줘요. 너 개인의 목은 인정하지만, 응? 아까 했잖아. 합유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언제가 이 땅이 팔리면 그때 가서 얘기해. 그전에는, 중간에는 형제 상대로 분할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 어떻게든, 이렇게요. 그거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공유를 해놨잖아요. 싸움이 논쟁이 붙었어요. 이러면 합유를 해놔야지만이 형제끼리 상속 때문에 소송 벌어지는 일은 없다. 분할 청구 안 되니까. 이걸 하자. 근데 우리가 58년만 해도 어떤 사상이냐. 미군정 시절이잖아요. 자유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야, 그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유로 하자. 응? 공유로 결정했어요. 공유로 결정하지만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고 가족 간의 우애가 있는 나라인데 상속재산 때문에 소송 벌어지는 일이 1년에 몇 건이 있겠니? 응? 다들 상속 불만 있어도 그냥 집안에서 끝내지. 속으로는 명절에 밥 먹으러 가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좀 요번에 오빠가 좀 큰 형이 좀 얘기 좀 할래나? 아버지 땅이 좀 있거든. 시골이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밥만 먹어 다들. 그리고 이제 뒤에 와서 형제끼리 궁시렁대요. 아니 뭐 자기가 맞이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다 갖는 거 말이 되니? 동생들도 좀 나눠줘야지. 에이 법원에서 만나 소송 냅시다. 이런 집은 드물어요. 사실은. 불만은 있어도 가족이 끝난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 동방예의지가 가족 우애가 있는데 본인 남겨진 상속재산 때문에 법정에서 치고받고 싸우겠냐. 그냥 공유를 합시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오산이었어요. 오산. 그 말이 맞았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때는 60년대 초 6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뭐 형제를 부모님 남겨준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상속재산 소송이 벌어졌더라. 신문에 대문짝만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이 싸가지 없는 것들 아주 세상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사회 이슈거리였어요. 지금은요 말 안 해요. 그냥 밥 먹어요. 법정에서 만나는 거야. 1년 뒤에. 말 안 해 지금. 소송으로 해요. 변호사 선임해갖고요. 그 여러분들이 쇠퇴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대한민국 변호사 민사소송이 제일 많은 건수가 3개가 있어요. 이 3건의 민사소송이 없으면 대한민국 변호사 밥 못 먹어요. 다 밥 굶어.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제일 많은 거죠.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때는 소송청구소 들어가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소송해야 돼. 왜? 변호사랑 보험회사 합의하는 게 더 손해야. 소송 들어가. 왜 그래야 되냐면, 아주 웃기는 나라야. 변호사, 이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하고 그러면 보상금은 그걸 산정할 기준이 있잖아요. 걔들이 뭐 나이프식이다 뭐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30년간 포함하는 거랑. 법원에서 결정해준 그 사람 사망해서 교통사고하면 보상 주는 거는 호프만식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건 이자를 다 합산하는 거야. 이자를 합산해서 원금에 합산해서 아니 1년치 됐을 때 이자가 30년치 이자를 합산해버리면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이 계산 방식 차이가 달라요. 근데 보험회사는 보험법이란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자기만 아이 당신만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업계가 모두 딱 보험법에 따라서 해야 돼. 그럼 합의하면 무조건 손해야. 걔들은 거 이상 줄 수가 없거든. 예를 들면 의자료를 조금 더 주려도 그건 안 되잖아요. 법원은 무조건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보험법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바꾼 거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왜요? 내 판검사 그만두면 뭐 할 건데? 변호사 할 건데.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람 사망했다. 이 보상금이 5천, 6천, 억 단위가 넘어선다. 그럼 무조건 변호사님 하는 거야. 해야 돼. 그게 더 여러분들 이득이지. 아무리 보험에서 잘해줘도 몇백만 원짜리야. 비용 빼고 몇 번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냥 합의가 났지만 단위가 달라지면 꼭 변호사 선임해야 돼요. 합의라도 변호사가 합의를 해야 돼요. 소장을 먼저 내고. 그래야지 애들이 업무 결제 처리에 따라서 이거 제 소송가면 얼마 나오니까 변호사 합의 들어왔으니까 합의합시다. 근데 소송도 안 내고 합의하려고 그러면요. 보험법에 따라서만 합의해 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쨌든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뭘까요? 이게 제일 많아요. 생각보다. 무조건 소송 내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요즘 뭐 사람 몸값 비싸서 뭐 상해사고 장애진단 나오거나 사망사고 나오면 보상은 굉장히 커요. 교통사고. 또 두 번째 많은 소송이 뭘까요? 이혼소송이 많아요. 이혼소송. 여러분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변호사 합의 많이 받아요. 합의혼 안 될 때 이혼소송하면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소송이 들어가잖아요. 변호사 합의 비싼 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몇백만 원 주고 이혼소송 못해요. 재산관계 많이 갈려있기 때문에 요즘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가 크잖아요. 근데 변호사들이 교통사고 돈 많이 받아요. 돈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뛰어가, 이놈들이. 소송료 수임료 비싸요, 생각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돈 2억 빌려주고 2억 안 갚아, 인간이. 소송해야 돼. 이거는 수임료 얼마 비싸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혼소송은 수임료가 한 더블 잡아야 돼. 평소 생각한 것보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이혼소송이 소송비가 비싼 이유는 인간들의 약점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패소할 확률이 많아, 내가. 반반이야, 반반. 어느 남자친구 나타나서, 이놈의 여자가 뻔뻔한 여자다. 응? 지가 잘못해놓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 들어오고 나한테 우자 청구 소송 들어왔다. 그럼 다 얘기해봐라. 왜 가정이 왜 파탄이 났냐? 이놈의 여자가 맨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맨날 나이트클럽 놀러 다니고 뭐 외박하고 애는 굶기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자기가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고 우자료 청구 들어오냐?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판에. 그럼 변호사한테 선임시킨 변호사가 뭐래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뭐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순간 여자 변호사 가서 이 남자 나쁜 놈이거든. 맨날 두드려 패지 뭐 하지. 그럼 남자 측 얘기 들어보면 남자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쪽 변호사는 여자 측 얘기는 그 변호사는 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이혼소송 항상 그래요. 한쪽 얘기 들으면 그거 다 맞아. 그래서 법정에 나가보면 둘 중에 하나 뭐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확률이 2분의 1이야. 패소할 확률이 커요. 반반이 반반이고 정확히 반반이에요. 생각보다. 나머지들은 안 그래. 뭐 돈 받는 거 차용증 있고 뭐 있고 100% 이길 수 있어, 내가. 승소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이혼소송 위험성이 큰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전체 그 이혼소송 맡는 변호사는 반반이야. 딱 확률이 어째 반반인지 몰라. 그래서 참 남녀간에 사는 것은 한쪽 얘기만 들으면 그 말이 다 맞다는 거야.
다 맞아요, 양쪽. 그죠? 근데 법원 가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패소할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 상속소송이에요. 요즘은 너 돌아가시면 형제끼리 명절날 말이 없어. 밥만 먹고 와. 밥만 먹고 와. 그게 한 2번 되풀이 되면 어느 날 소장 들어와. 상속된 분할 청구소송. 이 공유잖아. 공유는 언제든지 뭘 수 있다?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다른 공유자 반드시 분할에 응해줘야 돼요. 반드시. 응하지 않을 적이 없어요. 나머지 형제 원치 않아도 응해줘야 돼. 피고로 다 잡아버려. 다 와야 돼. 근데 피고엔 누가 있습니까? 이단 배워요. 이 공유 분할 청구 소송은 우리 요즘 공유 분할 청구 소송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야. 100%. 친구끼리 무슨 뭐 땅을 같이 사갖고 분할해달라. 싸움 나는 거 드물어, 그건 드문 거. 100% 거의 이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 공유 분할 청구는 공유자 전원을 상대방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송을 받아줘요.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근데 요즘은 상속엔 누가 있나요? 어머님이 계시잖아. 배우자 1.5잖아요. 보통 아버지들 먼저 돌아가시잖아, 아버지들이. 응? 그러면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지만 어머니 1.5, 자식들은 1대1, 1 똑같은 거야. 그럼 어머니도 상속인이에요. 근데 소송을 낼 때, 한 명도 빠져버리면, 다른 공유자 한 명도 빠져버리면 소송이 기각돼요. 안 받아줘요. 그럼 피고난에 누구 적어야 돼요? 어머니부터 적어야 돼. 어머니, 형제 이름 다 적어야 돼. 그러면 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이제 엄마 피고로 잡은 거야, 이제. 안 그러면 소송 자체가 안 되니까. 엄마를 상대로 내 상속 지분 분할해달라 소송 들어간 거죠. 자식이 또 부모 상대로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은 되겠지, 어떻게든. 그렇지만 가족 간의 우애는 깨진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안 보고 살 수도 있어. 이게 남끼리 싸우면요. 남끼리 싸우면 싸울 당시인데 죽어도 평생 너 안 본다, 인간아. 그래도 2, 3년 지나 풀려요. 친구도 형제끼리 그게 안 돼. 한 번이 대판 붙으면 평생 안 봐, 진짜.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오히려 했더니 애정이 깊을수록 애증도 깊은 거야. 부부가 보세요. 함께 살 때는 부부잖아요. 이혼하잖아요. 남보다 못해. 남은 봐요. 남은 봐. 이건 평생 안 보려고 그래요. 참 무슨 그렇게 같이 살았던 부부가 떠나도 정은 남는 건데 안 남어.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한 게 친한 사이일수록 이 분쟁이 벌어지면 깊어요, 상처가. 이거잖아요, 이거 다. 공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공유가,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다 공유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소송 벌어지는 거야. 협의로 분할이 안 되면 다 소송 벌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 분할에 응해줘야 된다. 안 할 방법이 없어.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 엄마도 들어오지를.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여러 가지 내가 몇 번 여기 이 다음에 판례도 많이 배우고 여기서 이제 반대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이 다음에 이제 배우다 보면 세상을 많이 알게 돼. 많이 알게 돼요. 이 소송이 들어오는 거 판례를 보면 세상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변하는 거. 옛날에 가족끼리 민사소송 뭐가 많았는지 알아요? 60년대는 소송이들은 첩계약, 부양 청구소송, 단절 특약, 첩관계 그만두면서 집을 사주면 집을 안 사줍니다. 그 사이에 난 자식의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야. 그럼 60년대 얼마나 그런 게 많았다는 거야. 딱 그거예요. 예를 들면 모자 불동거 소송. 재혼하는데 애는 놓고 가라, 시댁에서. 애는 놓고 가라. 그럼 또 여자가 애 놓고 재혼하면서 갔다가 애 달래. 소송 들어왔어요. 근데 애 아니냐. 너 저기 할 때 애는 놓고 하는 조건으로 재산 다 주지 않았느냐. 남편이 교통사고 죽었단 말이에요. 애가 어리단 말이야. 재혼할 거 아니야. 시댁의 조건이 그거야. 재산은 떼어주는데 애는 놓고 하기로 한다. 근데 여자가 1년 만에 와서 애 달래. 못 준다. 너 어떻게 적자하냐, 각서. 애는 절대 데려다 드리지 않기로 한다. 드리고 싶대요. 그럼 그런 소송.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세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요. 반대. 부부가 갈랐으면 그 전에 애 때문에 갈랐었던 것도 막 조정을 시키고, 애 어떻게 할 거냐. 울고 나서 그냥 대충 살아. 응? 하면서 살짝 꼬셔요. 아유, 사랑으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되냐고. 애 때문에 살지. 응? 이러면서 그냥 월급만 보내주면 살으라고 대충 막 이렇게 꼬셔요. 응? 지금은요. 애 서로 안 길리겠다는 거야. 애 때문에 판결을 못 내, 판사가. 애를 서로 안 길리겠다고. 애는 저 여자 줘라. 애는 저 남자 줘라. 내가 의자는 주겠다. 재산 양복만 입고 나갈게. 그 대신 애는 내가 못 길러. 부모가 있는데 애를 서로 안 길린다 그러니 판사가 애를 고안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대, 판사들이. 옛날에는요. 애를 서로 데려가려고 싸움이 나요.
이 개판이 남자도 애는 지가 기르겠다는 거야. 술이나 먹고 맨날 도박이나 하는 인간이. 그 여자분이 애는 내가 기르겠다. 저 인간 밑에 똑바로 기르겠냐. 이래서 그래도 대부분 남자 편을 많이 들어줬다, 옛날에. 이 친권, 부권 사상이 있어갖고. 이 애를 서로 달라 싸움 났는데, 지금 애를 서로 안 맞겠다는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 세태가 얼마나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만들 때 이분들 이 상속, 이것도 공유로, 합의로 만들었어요. 이거 합의로. 그러면 상속재산권 상속은 없어. 없어. 어쨌든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이 다음에. 니네끼리. 그래야지 소송은 안 되잖아. 분할 청구란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놨으면 좀 덜 할 텐데, 이거로 해놨잖아, 이거로. 그래서 나는 요즘 이 민법을 많이 범위하면 뭐 여담 얘기지만, 이 민법을 보면 이제 세태를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판례 소개하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보면, 대한민국은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응?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못 사는 나라,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가보세요. 걔네 가족이 있어요, 아직도. 걔들 지금 한국에서 일하면 돈 붙여줘요, 다? 지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 없어진죠, 그거. 옛날 얘기야. 옛날에는 60년대만 해도, 누나가 어디 취직해서 동생 학비도 대주고, 학비 같은 소리 하네, 지금. 누나 아무리 잘 살아도 동생 학비 대주는 좀 드물어요, 지금. 잘 살아도. 옛날에 못 살아도 내 공장에서 일을 해도 동생 학비를 대줬다고. 너무너무 변한 거야, 이 짧은 생활에. 우리는 가족에도 없어. 동양사회에서 우리처럼 가족이 없는 나라 없어요. 명절 때 모이지 않냐. 중국 애들 보세요. 열을 걸려. 응? 자전거에 싣고. 우리 그런 가족에도 없고, 인전.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야. 이 배금주의 사상 때문에, 이 금전, 이 물질 이것 때문에. 참 웃긴 사회가 돼버린 거야, 지금은. 지금 아주, 응?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유교 사회를 아직도 경로 사상이 있고, 남녀노소가 있고, 응? 나이에 따라서 아래 위가 있고, 없어요. 요즘 큰일 나. 지하철에서 연세 드셨다고 젊은 사람 보고, 너 자리 좀 양보해라. 큰일 나. 이게 뭐야, 이게. 아주. 그래서 이거 문제는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하느냐. 상속은 보면 살아계셔서 부모님 뜻으로 증여해버려야 돼. 다 증여해버려야 돼. 나 죽기 전에 요 땅은 작은 아들한테. 얘는 좀 못 사니까. 얘는 좀 잘 사니까 많이 줬으니까. 그죠? 집도 사줬으니까. 너는 부모가 나눠서 해야지. 이 미련한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요. 이제 형제애도 다 깨지는 거야. 그때 맨날 쌈박질해, 설화돼. 소송 안 해도요. 마음속에 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어.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법은 똑같은데. 라든가. 또는 한 사람은 안 주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부모님 20년 모셨고, 부모님 나중에 거동 불편해서 내가 병수발 다 했고, 응? 병원비 내가 사생에 1억 썼고, 응? 내가 농사 짓고 하는데, 그럼 나보고 그걸 나눠주라면 나는 어떻게 해? 농사 짓는 땅을 내가 형이 집에 고향에 있는데 본인 모셔 돌아졌어. 다 똑같은 거야. 나누자라면 어떻게 또 나는. 거기다 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또 이쪽 생각하면요. 사람은 또 지 생각만 하니까 다 똑같은 건데. 자식은 지. 또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또 소송 안 해도 마음속에 앙금이 있어갖고요. 어느 날 터져, 이거. 그러니까 이 현명한 부모는 살아생전 나눠주셔야 돼. 작든 크든. 그게 500씩 되든 1000만씩 되든 본인이 나눠주면 불만이 있어도 부모님이 한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게 깨끗이 끝내는데 그냥 놓고 돌아가시면 이꼴로 아는 거예요. 이제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이게 90%는 이렇게 번진다 봐야 돼. 이렇게요. 자, 이런 걸 배우는 게 공유다. 상속재산은 공유를 한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할청구 소송이 또 소송 얘기 해요. 이제 분할청구들은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소송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 판결은 어떤 효력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게 배우는 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이제 했지만, 결국 이 다음에 보면 첫 문제 보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여기도 어떤 거가 나오냐. 여기도 판례. 판례가 뭐냐. 판례가 이제 기본을 배워. 공연 이런 것이다, 지분 이런 것이다, 이런 거 막 배워, 이렇게요.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나면 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결론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거기를 아는 거지. 이론은 잔뜩 아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벌어졌는데 결론이 어때? 그건 모르더라. 그러면 안 꼽는 찐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은 중개업무를 볼 때 중개사분들이 이 정도의 민법적 소양을 갖춰야지만이, 응? 어떻게 좀 재산관계도 다루고 좀 남이랑 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 묻는 거예요. 실질적인 거라는 건 판례예요. 그래 구체적인 분쟁이 벌어지면 판결이 내려지는 게 그 결론을 알아야지 내가 실질적으로 아는 거지. 우리 법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론적인 얘기는 그냥 그걸 배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가 보다 하지만
판례를 결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판례들은 이제 몇 번 배우겠죠. 이렇게. 그러면 천문에 거의 이 지문이 나와요. 이렇게요. 실질적인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예. 이런 파트 공동소였는데, 법조문이 뭐, 한 열 몇 조문 되지만, 거의 설명 다 드렸어요, 이거. 한번 뭐 읽어봐도 좋아요. 이해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공동소유는 내 설명 몇 명 다 드렸는데, 이 법조문 열 몇 개 좀 읽어보면, 한 70%는 이해되는 조문일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일단 배우기로 하고. 좀 쉬었다가 4장에 지상권부터 들어갈게요.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죠.